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비수도권 거리 두기가 3단계로 일괄 격상된 어제 충북에선 40명의 확진자가 발생했고 오늘은 지금까지 29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충북에선 직장과 가족 또 지인 간 감염 양상이 뚜렷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백신을 맞고도 감염되는 돌파 감염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김기수 기자입니다. 청주의 한 무역회사입니다. 지난 26일 이곳에 근무하는 40대가 발열 증상을 보여 검사를 받은 결과 코로나19로 확진됐습니다. 이후 직장 동료들도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는데 직장 동료의 가족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N차 감염까지 발생했습니다. 충주에선 가족과 지인 간의 전파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울 확진자와 접촉했던 60대를 시작으로 이 60대의 지인이 확진됐고 지인의 배우자도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으면서 가족 지인 간 N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여기에 헬스장, 댄스학원, 소백산 국립공원 관련 확진자들이 추가로 나왔고 의심 증상을 보이다 확진되는 산발적 감염 사례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지역 내 무더기 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겁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확진 접촉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지역 내 전파가 돼서 내 가족과 지인과 이제 주변에 전파가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백신 접종을 마친 뒤 확진되는 이른바 돌파 감염도 급증했습니다. 지금까지 도내에서 확인된 7건의 사례 가운데 6건이 이달에 발생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와 얀센, 화이자를 맞은 것으로 확인됐고 방역당국은 변이 바이러스를 원인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도내에선 11,800여 명이 백신 접종을 받으면서 코로나19 1차 백신 접종률은 37.6%로 집계됐습니다. CJB 김기수입니다. 폭염이 연일 계속되면서 충북의 온열질 환자도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폭염 관련 119 출동 건수는 벌써 지난 한 해 전체 출동 건수를 넘어섰는데요. 소방당국도 대비책을 마련했습니다. 이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논 한가운데 80대 노인이 쓰러져 있습니다. 한낮 기온이 35도를 웃도는 상황에서 3시간 넘게 농산일을 하던 중 탈진한 겁니다. 예, 환자가 좀 무기력하고 어지럽고 구토 증상을 호소하시는 그런 증상을 보이고 또 땀도 많이 흘리시고 약간 그런 증상을 나타나는 증상이 보여서 이 같은 증상은 대표적 온열 질환입니다.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 올해 온열 질환 관련 충북의 119 출동 건수는 벌써 지난 한 해 전체 출동 건수를 넘어섰습니다. 때문에 소방 당국도 온열 질환자에 대비한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모든 구급차에는 얼음조끼와 생리식염수 등을 구비했고 화재 진압용으로 쓰이는 펌프차도 온열 질환자를 대비해 비상물품을 갖췄습니다. 온열 질환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고요. 저희 소방 쪽에서는 이제 폭염 조끼 등 9개의 장비를 구급차에 대비하여 신속 출동하여 온열 질환자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재난 현장에서 소방관들의 휴식에 쓰이는 이른바 회복차는 비상실을 제외하고는 선별진료소의 의료진들을 위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차량 안에는 냉난방기와 공기청정기 등이 있고 의료진들을 위한 냉장고와 싱크대 등도 갖춰져 있습니다. 네, 그게 많이 더운데 여기 와서 의자도 다 내려가고 에어컨도 있고 그래서 피로가 많이 풀리는 것 같아서 좋아요. 온열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한낮 외출을 자제하고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는 한편 야외에서 일을 할 경우 1시간에 10분에서 15분씩 반드시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우리 세상살이 가운데 교육만큼 정답이 없는 분야도 없습니다. 그만큼 멀리 내다봐야 하는 게 교육이겠죠. 모처럼 충북교육의 미래를 이야기해보는 장이 마련됐는데 요약하자면 교육자뿐만 아니라 주민 참여형 교육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홍우표 기자입니다. 지난 2017년 충청북도 교육청은 고등학교 배정 방식을 바꿨습니다. 성적에 따른 균등 배정을 통해 학교 몇 곳에 우수 학생이 몰리는 잘못된 관행을 고치겠다는 취지였습니다. 김병우 교육감의 의지가 반영된 것입니다. 지난 4년의 성적표를 놓고 보면 결론적으로 옳은 방향이었습니다. 명문대 진학이 늘어났고 무엇보다 골고루 학교에 배분되는 효과가 나타난 것입니다. 굉장히 교육 격차가 컸었는데 그것을 이제 출발선을 많이 맞춰 놓은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굉장히 힘들었던 학교는 좋은 학생들이 들어오면서 선생님과 학생들, 학부모님들이 함께 기대를 가지고 충북교육의 미래에서 이제 화두는
한 사람의 학생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입니다. 핵심은 교육행정의 주민 참여를 확대하고 학생과 학부모가 학습과 평가에 주도적인 참여를 보장하는 방안을 찾는 것입니다. 마을이 곧 학교라는 말과도 일맥상통합니다. 가장 지역적인 것이 지구적인 것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지역의 현안들을 충실히 해내는 교육, 지역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교육, 그것으로 새로운 한번 모델을 만들어 보고자. 학력신장과 전인교육의 조화를 통해 미래 인재를 어떻게 키워낼 것인가는 이제 교육계뿐만 아니라 지역사회가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로 다가와 있습니다. CJB 홍우표입니다. 코로나19 시대에 발맞춰 한국가스안전공사가 비대면 모바일 검사 시스템을 전면 도입합니다. 오늘 시연회가 열렸는데 내일부터는 전국 모든 사업장에서 본격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윤영 기자입니다. 음성의 한 부탄캔 제조업체입니다. 고압가스 제조시설로 가스 안전 점검은 필수입니다. 하지만 70여 가지가 넘는 각종 검사 서류를 일일이 준비하고 합격 증명서를 받을 때까지 사나흘이 소요되는 등 불편함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저희 회사 측에서도 검사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면 그만큼 저희 인력들이 검사하는데 노력을 좀 많이 하고 시간이 많이 걸려서 다른 일을 못 볼 경우가 좀 있습니다.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창사 47년 만에 모바일 검사 시스템 스마트온을 전면 도입합니다. 검사원이 휴대용 단말기로 업소 정보나 시설 기준 등을 조회하고 검사 결과 등록이나 합격 증명서 발급까지 현장에서 논스톱으로 진행됩니다. 지난 47년간 종이 문서를 기반으로 한 대면 검사 방식에서 스마트 비대면 가스안전 관리로의 대전환이 이루어진 겁니다. 디지털 전환으로 되는 시대에 맞추어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검사 업무를 스마트 시스템으로 전면 개편하고자 하는 겁니다. 지난 한 달간 시범 사업을 거친 모바일 검사 시스템은 내일부터 전국의 모든 사업장에서 전면 시행됩니다. CJB 이윤영입니다. 이시종 지사는 서울 여의도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을 만나 상원제 도입을 위한 헌법 개정을 건의했습니다. 시도지사협의회 지방분권 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 지사는 인구 중심의 현행 단원제 국회로는 지역 대표성과 균형 발전에 한계가 있다며 헌법 개정을 통해 지역 대표형 상원제를 도입하고 지방자치와 분권, 균형 발전 기능을 전담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역 현안과 관련해 충청권 광역철도 청주도심 통과 노선에 대한 조속한 타당성 조사를 건의했습니다. 충청북도와 청주시 주식회사 에코바로개발, 아시아신탁, 신한은행은 충북도청에서 청주 오창 지식산업센터 건립을 위한 공동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당사자들은 건설 인허가와 지역 건설업체 참여, 기업 입주 지원 등 센터 건립과 운영 과정에서 상호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청주 오창 지식산업센터는 지하 1층, 지상 15층 규모로 사업비 850억 원이 투입되며 청년 창업과 스타트업, 여성 기업인 이노비즈 등을 위한 전용 공간과 지원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입니다. 충청북도가 올 여름 전력 수급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상황 대응반을 운영합니다. 대응반은 전력 예비율이 5% 이하로 떨어지고 전력 수급 위기 경보가 발령되면 단계별 에너지 절약 대책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관심 단계에선 사무실 조명 50% 이상을 강제 소등하고 경계 단계에선 실내 조명 소등과 승강기 사용이 중단됩니다. 청주시가 다음 달 5일까지 폐기물 관련 업체 513곳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방역 특별 점검을 실시합니다. 지난 26일 폐의류 수거 수출업체에서 첫 확진자가 나온 후 연쇄 감염이 발생한 데 따른 것으로 방역수칙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과 함께 업체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에겐 PCR 검사를 권고할 예정입니다. 국립공원공단이 소백산 북부사무소발 코로나 집단 감염 사태로 피해를 본 단양군에 각종 지원 사업을 펼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립공원공단은 임직원 대상 단양마늘 팔아주기 운동을 비롯해 단양마늘 드라이브스루 50% 할인 행사, 국립공원 모바일 쇼핑몰 판매 등을 통해 단양 지역 주민들의 시름을 덜어줄 방침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영동 노글리 평화공원에서 조정회의를 열고 쌍굴다리를 보존하고 일대 교통 환경도 개선할 수 있는 입체 교차로 설치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노굴리 주민 1,400여 명은 지난 2월 영동군과 철도공단이 6.25 당시 민간인 총격 사건이 발생한 쌍굴다리 아래 도로를 확장하려다 문화재청으로부터 제동이 걸리자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권익위는 8차례 이상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쌍굴다리 아래 도로를 대체할 철도 입체 도로를 인근에 신설하기로 영동군과 국가철도공단의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6.25 전쟁 발발 71주년을 맞아 영동군 노굴리 평화공원에서 노굴리 사건 희생자 합동 추모식이 열렸습니다. 양해찬 노굴리 사건 희생자 유족회 회장은 노굴리 관련 특별법 개정에 정부와 의회가 관심을 가져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노굴리 사건은 지난 1950년 미군이 피난민 대여를 무차별 공격해 200여 명의 사상자를 낸 사건으로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기 위해 매년 위령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청주 흥덕경찰서는 긴급 체포됐다 도주한 피의자를 6시간 만에 붙잡았습니다. 오늘 새벽 3시쯤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로 긴급 체포된 카자흐스탄 국적 불법 체류자 25살 A씨가 복대 지구대에서 달아났습니다. A씨는 경찰서 호송 과정에서 경찰관들을 밀치고 도주했으며 경찰은 도주 6시간 만에 A씨를 발견해 체포했습니다. 네, 이상으로 CJB 8시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